Привет, это краска таблетка Корея.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지금 1월이 넘어서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1월부터 진짜 눈썹이 휘날리게 바쁩니다. 정말 미친 듯이 바빠요, 지금. 그래서 이 영상이 촬영되는 시간과 실제로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시간의 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무슨 뭐 한 달간의 시간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과거에 저와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인터스텔라 같은 거지.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개별적으로 좀 뭔가 다루고 싶은 컨텐츠들이 있었는데 지금 질문과 답변만 소화를 해도 지금 거의 올해 지금 6월 달까지 지금 밀려 있어요, 지금. 이것만 촬영을 해도.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무진장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빨리 핵심만 말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영상의 질이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막 평소에 막 고심을 하고 뭐 스크립트 적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영상 나왔을 때 한 80% 정도 괜찮다 합격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24K짜리 영상이 아니라 뭐 18K짜리 영상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같이 그나마 이렇게 좀 짬이 나는 날, 제가 지금 미용실도 못 갔잖아요, 지금. 짬이 나는 날 빨리 영상을 확 몰아 찍을게요. 자, 이분이 이제 11월 6일에 저한테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레드필 채널을 발견하게 되었고 흥미롭습니다. 뭐 블라블라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20대 때 연애시장에서 엄청난 실패를 겪으면서 말씀해주신 블랙필, 소위 흑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랑 따윈 없다고 믿으며 성장 후 지금은 운 좋게 여자를 만나 연애를 400일 넘게 하고 있는 나름 알파남이라는, 여자친구한테 나름 알파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 증거를 줄줄이 얘기해주세요. 뭐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조금씩 믿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조던 피터슨의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피터슨은 남자에게 책임감이 사라지면 남자라는 동물은 매우 무기력해지고 목표를 잃고 공허해지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공감을 했고, 당연히 남자는 여자 없으면 못 사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기에 저에게서는 그 책임감과 모티베이션 중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레드필님이 여자를 리스폰서빌리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레드필님의 영상 중 하나를 본 기억으로는 여자를 디스트랙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참고로 여기서 디스트랙션은 방해물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솔로인 상황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드는 이성에 대한 외로움이라든지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등을 어떻게 컨트롤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질문자분은 솔로일 때 단순히 어떤 성적 대상, 즉 원나잇이든 아니면 연애 대상이든 롱텀 릴레이션십이든 이성, 여자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으로 인해서 개인 루틴을 망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 사랑이라는 감정을 미디어나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허상이고 호르몬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레드필님은 진정한 사랑 같은 거는 허상이라는 데서 오는 현타라든지 이런 감정이 드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여성이 주변에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목표 혹은 마인드 컨트롤로 자신을 keep going 하게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빨랐나요? 뭐 대충 알아들으셨죠? 한국말이니까. 그리고 저한테 자막을 달아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자막 달면요 저 유튜브 못합니다. 이 자막 다는 게 장난 아니에요. BREW인가? 그게 있긴 한데 그게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아요. 제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딕션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책임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저는 뭐 여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조절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피터슨이 남자에게서 책임감이 사라지면 남자라는 동물은 매우 무기력해지고 목표를 잃고 공허해지는 동물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저도 조던 피터슨 영상을 꽤 한 몇십 개, 거의 한 100개 가까이 봤지만 이게 뭐 제가 책임감을 잘못 해석한 건지 질문자분이 잘못 해석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잘못 해석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자막 안 달린 거 그냥 보고 제가 들은 거라서 뭔가 잘못 곡해를 했을 수가 있죠. 뭐 한국말끼리도 말이 안 통하는데 뭐 영어라고 뭐 100% 통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는 이 부분은 동감을 해요. 책임감이 있어야지 목표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목표가 생기면은 또 책임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선순환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질문자분의 사고방식과 저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다면은 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면이 몰렸지? 내가 우파 소리를 요즘 하들어가지고 잠깐만. 그래서 질문자분의 책임감과 저의 책임감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질문자분은 여자친구, 이성이 그 책임감의 대상인 것이고 저는 제 자신입니다. 이게 질문자분의 저의 차이예요. 그리고 만약 조던 피터슨이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저는 조던 피터슨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진 않았어요. 제가 조던 피터슨 영상 중에 가장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무슨 강의실인가 홀 같은 데서 조던 피터슨이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얘기인데, 이 영상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조던 피터슨이 뭐라고 일가를 하냐면은 egalitarian equalism everywhere 라고 일가를 합니다. egalitarian equalism이란, 저도 뭐 사전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평소 피터슨이 하는 뉘앙스를 봤을 때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절대적 평등을 강요하는 그런 주의, 그런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everything should be equal.
everything should be equally distributed. 이렇게 일가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모든 게 다 기계적으로 똑같아야 되고 모든 게 다 기계적으로 분배돼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조던 피터슨이 뭐라고 일가래요? Life is suffering. 삶은 고다. 부처의 말을 인용을 하죠. 저도 제가 나온 대학이 불교 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예술대에서 도서관 갈 때마다 매번 그 불상 앞을 지나가요. 저도 맨날 그 지날 때마다 이 예대생으로 산다는 게 힘들어요. 특히 나이 먹고 편입해가지고 예대생으로서 대학생활 한다는 게 되게 불안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저를 다독이면서 이제 불상 앞에 잠깐 서가지고 그 부처상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제가 편입시험 본 날도 그때 부처상을 한번 올려다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 다닐 때마다 그걸 했어요. Life is suffering. 삶은 고다라는 부처의 말을 떠올렸죠. 삶은 고통이고 unfair. 불공평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분배되지도 않거니와 공정하게 차라리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거를 저는 책임감의 일부로 봐요.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한테 있어서 책임감이란 건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얘기하는 책임이랑 많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책임은 흔히 우리는 책임 이꼴 잘못이에요. 책임 이꼴 죄입니다. sin. 책임을 파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일가를 했지만 한국 사회는 꼬리자락이라고 하죠. 책임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리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책임 이꼴 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왜 커미티, 위원회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아요? 어떤 행정이든 어떤 사업이든 비즈니스든 어떤 것을 사보타지, 부셔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위원회를 꾸리는 거예요. 위원회. 탁상공론, 시간 질질 끌기, 예산 낭비하기 아주 최고봉이거든. 그러니까 암세포를 하나 꽂아놓는 거예요. 위원회를 만든다는 건. 근데 위원회의 기능이 뭐냐?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대기업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지만 아마 대기업 내 어떤 사내 정치, 뭔가 위원회 만들고 팀 만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죠. 그게 왜냐면은 권한은 없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만연한 게 우리 현대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 하면은 뭔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데요. 진정한 책임감이란 파워의 라이센스입니다. 제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거는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원래대로라면은 원론적으로는 나한테 책임감이 있다는 거는 그건 라이센스예요. 라이센스. 저한테 책임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리더거든요. 내가 집행자거든요. 내가 판단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심판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에서 책임감은 되게 좋아요. 특히 질문자분의 질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즉 책임의 대상, 그게 여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가족이 됐든 간에 책임의 대상이 있어야지 남자가 목표가 생기고 무기력해지지 않고 공허해지지 않는 동물이라고 보시는데 이게 저 100%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요, 남자는 뒤에 돌이 굴러가야 돼요. 돌. 저 되게 게으른 사람입니다. 인간은 천성이 다 게을러요. 게으르지 않는 인간은 드물어요. 제가 즐겨보는 그 블랙필 코리아 채널 보면은 그 주인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노력도 사실은 타고난 것이다. 저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을 레드필이 구할 수 없다고 한 거고 자기계발서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블랙필을 먹겠다는 사람들을 제가 뭐 루저라든지 패배자라든지 제가 닥달 안 하죠.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다 자기 어떤 한계선이 있습니다. 단 저는 35살까지는 좀 미뤄달라 이거예요. 그 결정을. 난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몰라요. 나도 내가 35살 넘으면은 나도 당신들처럼 블랙필 먹을지도 몰라. 그건 뭐 내가 더 살아봐야지 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남자는 뒤에서 돌이 굴러가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결혼한 남자들을 좀 더 선호를 하죠. 그래서 직장에서 미혼 여자들을 좀 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 쓸만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취집으로 튀거든. 뭐 출산 휴가 뭐 이런 거 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한 여자가 빠짐으로써 그 여자가 해야 될 몫까지 나머지 N빵으로 남은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그게 그 여자가 욕먹는 거 아니야. 최재천 교수가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옛날에 그 사람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시즌 1 영상에서 이걸 똑같이 소나람 비판할 때 내가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공기업이나 아주 대기업이 아니고서 일반적인 대부분의 기업에서 출산 휴가가 보장이 안 되는 거는요. 그거는 남자 탓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근데 사회는 남자 탓인 것처럼 씹으려. 특히 여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 마누라는 출산 휴가를 받길 원하면서 자기 직장에서 어떤 동료 여자가 출산 휴가를 받으면 짜증낸다.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이야. N빵으로 나한테 일이 오는데 그게 왠 줄 알아요?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한 뜯어먹으려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즌 1 영상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양동이 속에 든 쥐새끼들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서로가 서로의 피를 빨아먹고 갉아먹는다고. 그래서 우리들 중에 손에 피 안 묻힌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나 포함해서. 근데 내가 최혜천 교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지. 사회는 바뀌지 않아요.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뭐 이건 다른 영상이 다르고. 그래서 아무튼 이 책임감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뭔가 즉 책임감의 대상을 찾는다는 게 인생에 있어서 뭔가 사명을 부여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사실 인생의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10대 후반에는 아주 극단적인 유물론자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리반이었어요. 저는 이과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러다가 이제 수능을 보면서 이제 법과 사회, 정치 쪽으로 제가 전환을 한 건데, 왜냐면 그쪽에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 인생의 의미란 없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또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 멈출게요. 이러다 하면 또 뭐 종교 신화 얘기까지 할 것 같아. 저는 이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나쁘다고 봐요. 이게 레드필에서 말하는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 여자를 페데스털라이즈, 여자를 내 인생의 반석이 올리고 내 인생의 중심에 두는 거.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랬죠. 레드필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이 No More Mr. Nice Guy, 이 책의 한국판 번역인 잘난 놈 심리학인가? 결국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 책 다 읽어보셨죠?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어떻게 좀 빌려서 읽어보세요. 그 책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원하는 걸 해라. 결정의 중심이 너가 돼야 된다. 너의 욕망을 인정하고 밝혀라, 이거 아니야, 여성한테. 그래서 너가 중심되는 삶을 살아라. 근데 거기 나오는 이 nice guy, 이 착한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제 자신을 먼저 내세울 수가 있죠? 그건 나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의 그 사상이 남자들을 컨디셔닝을 해서 그래요. 컨디셔닝. 그런 식으로. 남자가 자기 욕망을 채운 거, 알파남이 되는 것 자체를 죄책감을 씌운 거예요. 남성성에다가. 그 사상의 결론적인 아젠다 중 하나는 결국 남성성의 원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는 조던 피터슨의 이런 식의 주장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여자나 이성이나 그런 것들을, 특히 이성이라는 거는 결국 여자도 사람이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 검은 짐승한테 나의 인생의 행복이나 기쁨을 기댄다. That doesn't work. Eventually, that doesn't work. 결국에는 그거 작동 안 해요. 그래서 부모는 결국 자식한테 배신당하고요. 자식한테 실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배신하고 실망시키는 자식이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남자들보다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인 거든. 제가 어머니랑 저랑 굉장히 독서하는 습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책도 많이 빌려드리고 하는데, 도서관 제가 차 몰고 가가지고 어머니 책을 제가 매번 빌리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가끔 이렇게 좀 꼽을 드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여자들 책은 하나같이 정서가 불안하냐고. 제가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뭐 빌린 책, 뭐 대충 책 내용이 다 이래요. 나를 사랑하는 법,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하는 법, 뭐 아무튼 그 책 제목에서 나오는 서브텍스트들이 다 하나같이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정서가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역설 얘기했죠. 역설. 골드미스라는 얘기가 왜 있어요? 사실은 골드미스란 없거든. 골드미스터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신여성, 강한 여성, 인디펜던트 우먼이라는 말을 씨부린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게 애초에 없다는 증거라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짤방을 찾으면 띄워드릴 텐데,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정서적 안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인가? 뭐 설문조사인가가 있어요. 모든 국가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해요. 그래서 여자를 위한 레드필 영상 제가 언젠가 찍으면 이야기하겠지만, 제 채널에 와서 정말 진심이 궁금한 여자들한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신 인생에서 행복할 수 있고 행복을 찾을 거란 기대 자체를 애초에 하지 말라는 충고를 할 거예요. 나 같으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당신들 사전에. 당신들 세계에 있을 수가 없어. 언제까지? 당신이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나 자꾸 딴 데로 새네요. 미안합니다. 맞다. 나 오늘 영상 짧게 찍기로 했지. 빨리 할게요. 그래서 타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요. 거기서 인생의 목표를 찾는 거는요, 말과 마찰을 거꾸로 매다는 거예요. 제 기준에선. 그리고 질문자분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블랙필이라고 하셨잖아요. 20대 때. 근데 지금 운 좋게 좋은 여자를 만나서 400일 넘게, 1년 넘게 연애를 하고 계세요. 지금 좋은 여자라고 소개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블랙필 코리아 그 가면 쓰신 분 되게 또 저한테 화내실 것 같은데. 제가 영화과 다닐 때 뭐라 얘기했냐면은, 총녀든 예대에 있는 페미들이든 간에 걔네들한테 최고의 치유제는 남자의 사랑이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 치유된 애들이 한 절반 이상 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블랙필을 하는 남성분도요, 인생에 좋은 여자가 생기면은 그때도 당신이 블랙필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자분이 이 달콤한 사랑, 특히 지금 400일째면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한참 보통 사랑의 호르몬이 2년 동안 나옵니다. 이제 한참이 좋을 때란 말이에요. 게다가 400일 이상 사귀면 서로 잘 알게 되고 서로 신뢰도 생기고 하니까 제가 하는 컨텐츠가 무슨 여혐 컨텐츠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물어봅시다. 만약에 질문자분 여자친구가 한 3년 후에,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후에 당신을 배신하면 당신 어떡할래요? 아니면 질문자분 이렇게 비하지 맙시다. 기분 나쁘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질문자분과 같은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어.
환승을 했어. 아니면 양다를 걸쳤어. 아니면 원나잇을 했어. 그걸 질문자분한테 숨겼다가 걸렸어. 질문자분 같은 이런 사고방식은 사상 누각이에요.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 같아. 되게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인생에 뭐 이성을 이용해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부여한 건요. 뭐 나쁜 스킬, 기술은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 위태위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했죠. 예, 저는 여자를 리스폰서빌리티의 대상으로 바라보질 않아요. 물론 제가 정식 여자친구가 생기고 또는 아내가 생긴다면은 여자친구와 아내를 향한 책임감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죠. 어떨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신이 성실할 책임이 있죠. 바람을 피지 않을 책임,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잡다한 몇 가지 책임이 있을 겁니다. 위험할 때 보호를 해줄 것이고 제가. 근데 이 책임이라는 게 제가 그 여자의 삶을 대신 살아주거나 그 여자의 삶의 본질적인 숙제를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여자도 한 명의 아무리 전통적인 그런 매스큘리니티,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지향한다고 해도 결국엔 여자도 하나의 영혼이 있는 사람이고 결국은 그 사람이 해야 될 그 사람의 1인분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레드필 알파라고 해서요. 그래서 전통적인 매스큘리니티 꼭 전통적인 거 아니에요. 뭐 레드필 알파들이 막 혁대 풀어가지고 벨트 줄로 막 안에 때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레드필 알파들이라고 해서 여자의 인생 전반을 구원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블루필적인 망상이에요. 타인을 구원한다는 생각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했었나요? 구원은 스스로 하는 거라고. 그리고 여자는 디스트랙션이 맞아요. 여자는 방해물이에요. 왜냐면요. 여자의 남자에 대한 사랑은 존경으로 들어가지만 남자의 여자에 향한 사랑은 내가 관심으로 들어간다 했죠. 관심은요. 신경을 써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성은 남자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의사소통하려면요. 제가 제2외국어를 하듯이 제가 영상 초반에 했던 것처럼 제2외국어를 하듯이 의식을 해서 집중을 해서 CPU를 몰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 언어가 완벽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디스트랙션이 맞습니다. 그래서 레드필에서는요. 여자를 드림킬러라고 합니다. 드림킬러. 왜냐면 여자 때문에 지 꾸미고 질르고 다 내던지고 여자한테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가 배신당하고 인생 개차가 된 남자애들이 미국에 많아요. 은근. 그럼 이제 질문자분 되게 신기할 거 아니야. 야, 얘는 어떻게 이렇게 여자를 잘 격리를 하지 삶에서? 솔로일 때 나는 솔로일 때 연애 대상이든 아니든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그래서 루틴이 망할 정도인데 이 새끼 뭐지?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얘 진짠가? 어떻게 사람이 이게 되지?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시그마 웨일 영상에서도 얘기하고 블랙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안과 못의 차이예요. 이게 내가 그게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안과 못의 차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can't와 want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에요. 저는 20대 내내 연애를 진짜 아낌없이 했어요. 그리고 막 이 여사친 저 여사친 만나면서 뭐 같이 떠들고 술 먹고 놀고 진짜 실컷 놀아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딱히 욕망이 크게 없어요. 제가 그걸 20살 후반에 크게 느꼈습니다. 20살 후반 연애쯤에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섹스 좋아요. 저 섹스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이 지구상에서 딱 세 가지를 좋아하는데 저는 저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돈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섹스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섹스까지 하기 위해서 그 정서적으로 유대를 쌓고 내가 감정 투자를 하고 나가 있죠. 디스트랙션. 내 CPU를 분할해서 거기다 에너지를 쏟고 이런 일들이 30대가 넘으면은 부담스러워지고 좀 더 까탈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미 레드필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는 어떤 베타적 측면도 좀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걸 나는 인지하고 있어요. 게다가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30살 다 될 때까지 배우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전 여러분 20대 중후반에 취직해가지고 한참 연봉 저축하고 있을 때 적금 붓고 있을 때 나는 그때 대학에서 돈을 써가면서 딴따라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약간 좀 스타팅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들을 뒤따라잡아야 돼. 그러니까 스타워즈 에피소드 1에서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포드레이스 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돼요. 난 늦게 출발했다고. 연락 쫓아가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자도 얘기했죠. 여자도 나이가 먹을수록 눈이 올라오고 까탈스러워진다고 했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섹스 때문에 특히 나의 이 귀중한 이 돈이란 자원과 이 시간을 굳이 그 섹스 안 하고 싶다고 별로 가치가 없는 여자한테 투자하고 싶어 하지가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30이 넘으면요 점점 더 재밌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도 돈이 조금씩 생기면서. 근데 질문자분이 20대 때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질문자분도 이제 30이 다 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제 또래시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질문자분과 저의 차이는 질문자분은 20대 때 블랙필을 겪으시면서 그러니까 저도 20대 초중반 24, 5살 심지어 6살까지 질문자분이랑 똑같았어요. 여자 때문에 내 루틴 흔들리고 여자가 되게 내 인생에서 중요했고 내가 한번 날 잡아서 내가 무슨 블루필 호구짓을 했는지 한번 쭉 나열하면 당신들 깜짝 놀랄 거야.
내가 블루필을 실컷 맛봤기 때문에 내가 레드필이 진실이라는 걸 내가 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제가 20살 초반에 했어야 되는 거를 지금 하고 계신 걸지도 몰라요. 블랙필을 드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넘어간 겁니다. 내가 질문자분보다 내가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 지나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단계가. 그냥 질문자분보다 좀 더 빨리 지나갔을 뿐이야. 질문자분은 약간 좀 뒤늦게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질문자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질문자분을 이해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은 사랑인 같은 게 미디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현타가 안 오셨냐고 물어봤는데 난 현타가 올 리가 없죠. 정확히 얘기해서 저는 롤로 타마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28살 땐가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한번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로맨스를 죽여라. 제가 예술대학 다닐 때 저는 이게 있어요. 레드필 레이즈라고 하죠. 레드필 레이즈. 레드필 분노가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메일로 그 레드필 레이즈에 걸려가지고 여자가 미워 죽겠고 증오스럽다고 막 도와달라고 하는 메일이 몇 개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레드필 레이즈를 극복한 단계는 롤로타마시가 정확히 비유를 해요. 죽음을 극복하는 5가지 단계랑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처음엔 분노가 나온 게 맞아요. 근데 저는 레드필 레이즈가 아니라 저는 여성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저는 예술대학 다니면서 인간 자체에 대한 분노라는 사람이에요. 진짜 농담 아니라 전 대학 다니면서 한 1년 반 정도 인간 혐오에 걸렸습니다. 인간 혐오. 제가 그때 하루 루틴이 수업 듣고 친구들이랑 학생 식당 가서 밥 먹고 저는 도서관 알바를 했거든요. 도서관 가고 그래서 제 친구들 말고는 웬만하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도서관에 그 소파에 이렇게 예대 돋바 이렇게 푹 제 얼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책 보고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싶었어요. 왜냐면 난 인간 혐오에 걸렸거든. 예술을 공부하면서 내 시면을 시면을 바라보고 만 거야. 그래서 저는 이미 그걸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저는 여자를 겪으면서 저는요 20살 초반에 셰익스피어를 공부하면서 제가 있잖아요. 물리반이었을 때 유물론자였는데 셰익스피어를 공부하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종교는 없지만 유신론자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읽으면서 또 그것들을 연기를 제가 하면서 완벽한 그런 블루필이 돼버렸죠. 사랑에 대한 그 로맨스에 미쳐버렸죠. 그런데 다시 거꾸로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20살이 쭉 지나면서 벗겨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이게 작동을 안 하지? 오히려 이게 작동하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경험하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이게 네모가 잘못 알고 있다. 이거 좀 찾아내봐야겠다. 누군가는 이거 찾아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조던 피터슨도 찾아보고 PUA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롤로타마시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타 같은 게 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 모양이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댓글 와가지고 난리치거나 막 법석 떠는 사람들 저 저격하는 사람들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죠. 믿고 살아요. 그렇게 믿고 살고 싶으면은 안 말립니다. 그래서 이성이 없는 경우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냐고요. 방금 말했다시피 저는 지금 나이에는 마인드 컨트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30 넘으면 확실히 뭔가 인간이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30 넘으면은 남자들한테도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인간구실을 안 하면은 일단 기본이 안 된다라는 게 딱 머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자신의 진로와 경제적인 걸로 중심이 촥 맞춰집니다. 이 나침판이. 그러니까 여자는 사이드인 거예요. 사이드. 제 인생에서 여자는 지금 한 3등 정도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마지막 여친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그냥 간단하게 여자들 몇 명 만나고 그러는데 마지막 여친 헤어지고 나가지고 이제 섹스를 안 하게 되잖아요. 섹스리스가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 뭘 하냐면은 일단 운동을 더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공부 같은 거 더 집중해서 해요. 투자 공부 이런 것도 있고. 왜냐면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공부할 것도 많고. 마인드 컨트롤을 제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 있죠.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라고. 지금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이 나로 하여금 굳이 마인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취미를 갖는 것도 좋은 마인드 컨트롤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최근 이제 생긴 취미가 시계인데 시계. 이제 가족이 이제 시계를 하나 선물해 줬는데 비싼 건 아니에요. 그냥 카시오 빌 게이츠가 차고 다니는 거 하나 선물 받았는데 이게 어느 날 제가 그냥 차고 나갔는데 왜냐면 이제 사람들 만나고 할 때 이렇게 핸드폰 꺼내서 시간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를 차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또 어느 날 어느 만남에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 만난 사람이 그거 롤렉스예요? 이러는 거예요. 롤렉스요? 이거 카시오인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롤렉스 그 서브마리너 디자인을 뺏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계에 흥미가 생겨가지고 요즘 저 레드필 컨텐츠보다 시계 컨텐츠를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요즘 시계 컨텐츠만 엄청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은 시계 브랜드가 있었어? 와 떡락하는 시계가 있고 떡상하는 시계가 있네. 얘네도 자산시장이랑 똑같네.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럼 어떤 시계를 사야지 이게 가치가 보존되고 떡상이 될까? 이런 거 궁금해지고. 그럼 나한테 있어서 최애 시계는 뭘까? 그 알랑운드 쥐네 그 랑의 원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아무튼 잡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취미에 집중할 수 있는 거고. 막상 관심을 갖고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인생에.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저를 뭐 킥고잉하게 하는 것들 중 하나고요. 물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남자가 거듭나고자 하고 남자가 잘 되고자 하는데 성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성이 남자를 드라이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섹스가 좋아요. 여전히 난 섹스가 좋고 여전히 난 예쁜 여자를 만나서 섹스하고 싶고 그래요. 내가 그걸 버린 게 아닙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내가 레드필 지식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어떠한 것들을 갖춰야지 내가 원하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 드라이브도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막 못 만났다고 해서 막 미칠 것 같고 돌아버릴 것 같고 이러진 않아요. 아마 제가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주저리 쓴 글이 되었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뭐 주저없이 저도 지금 대본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냥 주저리 지금 라이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필을 알게 되어서 영광이고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뭐 주말 편히 보내세요 하시는데 That honor is mine. 그 영광은 제 것입니다. 저도 이 질문자분을 만나게 돼서 영광이에요. 뭐 이쯤 되면 충분한 대답이 됐겠죠.